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태어나서 장가들고 처자식까지 얻도록 고생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온 만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길은 원체 부잣집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혼이 나요. 토끼 같은 자식까지 얻었으니 이보다 좋은 팔자도 없었죠. 그런 만길이 어느 날은 마루에 앉아 혼자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하더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젊어 고생은 돈 주고도 한다는데 나도 그게 뭔지 고생을 한번 해봐야겠어. 세상 천지에 할 게 없다고 만길은 남들 다 하는 고생이란 걸 맛보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죠. 만길이 그날로 짐을 싸서는 고생이라는 걸 맛보겠다고 집을 나서려 하자 집안 식구들은 난데없는 만길의 결심에 처음에는 만류를 하다 어찌나 고집을 피워대는지 결국 아무도 그의 결심을 막아서지 못하고 배고플 때 먹으라고 콩떡을 보자기에 싸주었습니다. 만길은 식구들의 만류에도 집을 나왔지만 막상 고생길이 어디인지 몰라 그저 정처 없이 산길을 터벅터벅 걸었죠. 사실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 만길은 이미 고생길에 접어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고생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만길이 한참을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사방이 온통 어두컴컴해지더니 곧 칠흑 같은 어둠이 와서는 한 발자국도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처 아무 집에 나가서 하룻밤을 자고 가야겠다. 그런데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민가는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승냥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만길은 덜컥 겁이 나서는 마음이 조급해졌지요. 깊은 어둠 속 빽빽한 숲속 나무가지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하며 만길은 급박하게 민가를 찾았습니다. 만길의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앞도 잘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무가지에 찔려 상처난 곳은 아프기만 했지요. 그래도 만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행여나 사람 사는 집이 있지는 않을까 두리번 숲을 사이로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숲속 저편에 희미하게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지요. 만길은 불빛을 발견하고는 살았다 싶은 마음에 서둘러 불빛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곳에 가니 사람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만길은 안도의 숨을 쉬며 주인을 불렀지요. 주인장 계십니까? 길 가던 사람이온데 날이 저물고 잘 곳이 없어. 헛간에서라도 하루 저녁을 재워 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고 흐느껴 오는 여인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만길은 덜컥 겁이 났지요. 하필이면 귀신이 사는 집에 찾아온 것은 아닌지 온몸이 떨려 돌아서려는데 어디선가 승냥이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만길은 살인문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세요? 만길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웬 여인이 우두커니 서서는 만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던 사람이온데 날도 저물고 잘 곳이 없어 헛간에서라도 하루만 재워 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여인은 어찌된 일인지 만길을 반기는 얼굴이었습니다. 만길은 산속 외딴 집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 자신을 반기는 듯하자 덜컥 겁이 났죠. 귀신인가 아니면 혼자 사는 과부인가. 만길이 집 안으로 들어가길 주저하는데 또 어디선가 승냥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만길은 얼른 여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의 안내하는 방으로 만길이 들어가니 방 안은 깨끗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지요. 다행히 귀신의 집은 아닌 것 같구나. 만길은 하룻밤 편하게 묵어갈 수 있겠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해보니 고생을 찾아다니느라 해가 저물도록 끼니는커녕 요기도 못했지요. 그때 집 떠나올 때 식구들이 보자기에 싸주었던 콩떡이 생각나 콩떡을 꺼내어 막 먹으려던 참인데 이 집 주인 여자가 만길이 먹으려던 콩떡을 뺏어서는 도로 보자기에 싸 넣어주며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떡은 그냥 두셨다가 또 길을 가실 때 잡수세요. 곧 저녁 진지를 차려올게요.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부엌에 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산 만길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깊고 깊은 산 속에서 여자 혼자 무서워서 어떻게 살까? 게다가 하룻밤 묵어갈 사람한테 찬밥 한 덩이도 송구할 판인데 새로 밥을 지어 내오겠다 하니 예사롭지 않았죠. 고생을 찾아 나선 만길은 집주인 여자가 어쩐지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갈수록 뭔가 음산한 기운도 느껴졌지요. 만길은 여자의 거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지나고 밥 지은 냄새가 나더니 여자는 반찬을 있는 대로 꺼내어 아주 극진하게 밥상을 한 상 차려 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요? 만길은 주인 여자가 어딘가 심상치 않았지만 막상 밥 한 술을 뜨니 방금 전까지 했던 걱정들은 사라지고 차려진 밥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주인 여자는 만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밥상을 부엌에 가지고 가서 설거지를 하더니 자신의 방으로 가지 않고 다시 만길이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는 말했지요. 손님께 간곡히 부탁할 청이 하나 있습니다. 청이라 하면 대체 무슨 청이 있다는 말씀이요? 여자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말했지요. 사실 우리 남편이 어젯밤에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남편의 시신을 묻어드리고 싶은데 보다시피 여자의 몸이라 혼자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도 호랑이가 들어와서 남편의 시신을 물어갈까봐 가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지요. 당신이 오신 것도 무슨 인연이 있어서 오신 게 분명하니 미안하지만 힘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고생을 찾아 나선 만길은 밥잘 얻어먹고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만길이 머뭇거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여자는 부엌 칼을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남편의 시체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랫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주시겠습니까? 여자는 그렇게 무서운 자세로 말하더니 윗방 미닫이를 쭉 열었죠. 그러자 대길은 깜짝 놀랐습니다. 윗방 한쪽에는 사내의 시체가 놓여 있었죠. 주인 여자가 한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집은 워낙 산중에 있는 외딴 집이라 이웃도 없었죠.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살면서 고생을 맛보겠다고 길을 나섰던 만길은 고민스러웠습니다. 송장을 홀로 지키자니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일이고 그렇다고 아랫마을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데려오자니 역시 캄캄한 밤에 호랑이를 만나 이 여자의 남편처럼 송장이 될까 겁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밖에는 아까부터 승냥이 떼가 울고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니 만길은 이렇든 저렇든 목숨만 보존하면 되는 일이었지요. 부탁을 안 들어주자니 눈앞에 여자가 시퍼런 부엌 칼을 들고 있고 나가자니 호랑이 밥이 될까 무서우니 차라리 송장과 같이 밤을 지새는 게 더 낫다 생각했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서 송장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평생 고생 모르고 살던 만길은 그렇게 여자에게 송장을 지키겠다고 했죠. 그러자 여자는 곧장 횃불을 들고 길을 나서다 말고 말했습니다. 혹시 남편의 시신이 벌떡 일어나면 왼쪽 따귀를 3번 때리세요. 그러면 다시 누울 것입니다. 뭐라고요? 송장이 일어나기까지 합니까? 여자는 그렇다 말하고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만길은 혹시나 시신하고 눈이나 마주칠까 겁이 나 방문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붕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만길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지붕 위에 호랑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길이 놀라 방으로 다시 뛰어 들어오자 이번에는 송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만길은 너무 놀라 악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자빠지고 말았죠. 만길은 두 눈을 뜨고 있었지만 정신은 반쯤 나가버렸습니다. 평생 고생을 모르고 살다 고생을 찾아 길을 나섰는데 아, 고생이 이거구나 싶었죠. 만길은 얼마 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니 여자가 아랫동네로 가면서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길은 여자가 가르쳐준 대로 벌떡 일어서 있는 송장의 왼쪽 따귀를 연거푸 3번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송장이 꽝 하고 넘어졌죠. 만길은 그제야 좀 안심을 하고 땀을 닦으면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문 밖에서 호랑이가 또 어흥하며 지붕을 휙 뛰어넘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자 또다시 송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만길은 자지러지게 놀라 정신없이 송장의 왼쪽 다리를 두서너 번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그러자 송장이 꽝 하고 다시 넘어졌죠. 그런데 송장이 넘어질 때 송장의 손이 만길의 손을 스치며 넘어지는 바람에 만길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죠. 만길은 얼마 동안을 또 누워있다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암만 일어나려고 해도 무거운 것이 허리를 내리누르는 통에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지요. 허리가 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너 번 일어나려고 애써 보았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이 허리를 내리누르고 있나 보다. 만길은 손을 뻗어 허리 쪽을 만져보았는데 손에 잡힌 것은 송장의 머리털이었죠. 에구머니, 에구머니. 만길은 너무 깜짝 놀라 다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밤이 이렇게 길답니까? 그리고 사람을 부르러 간 여자는 언제나 온단 말입니까?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든 만길은 가까스로 부엌문을 열고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만길이 그렇게 기어가듯 간신히 간 곳은 바로 아궁이 속이었습니다. 만길은 아궁이 속으로 꽁꽁 숨어버렸지요. 한참 후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송장을 지키고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송장이 무서워 도망이라도 쳤나 했지요. 그리고 물을 끓이려 부엌으로 간 여자는 아궁이에 있는 재를 끄집어내려고 고무래를 쑥 넣었다가 당기고 순간 기겁할 뻔했지 뭡니까. 아궁이에서 재는 나오지 않고 머리털이 하얀 할아버지가 벌벌 떨면서 엉금엉금 기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집 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고 어두운 밤길을 서슴지 않았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난 할아버지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에구머니? 여자는 고무래를 냅다 팽개쳤는데 그 바람에 부엌에 있던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지요. 머리가 허연 이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평생 고생을 몰라 고생을 맛보겠다고 나선 만길이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집에서 송장을 지키며 너무 여러 번 놀란 탓에 만길은 머리털이 하얗게 생 것이었습니다. 몇십 년 같은 하룻밤을 지새운 만길은 날이 밝자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만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구 한 사람 반겨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하인들이 마구 때리며 내쫓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감태기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다니 어서 나가요. 아내 역시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감님은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죠. 한 달이 넘도록 집을 나갔다가 고생하고 돌아온 남편을 알아보기는커녕 영감이라고 하다니요. 만길은 어안이 벙벙해서 왜 가족들이 날더러 영감 하는지 궁금하여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머리털이 하얗게 새고 이마에는 쪼글쪼글 주름이 잡혀있는 영감이 거울 속에 보이지 뭡니까?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살았던 만길은 이제 고생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되었지요. 만길은 그날 이후로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합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며 온종일 집안에서만 살았는데 집안에서도 밤마다 무슨 소리만 들리면 잠 못 이루는 고생을 하며 평생을 살았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